네, 이번에는 글자 CSS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저는 로렘 입숨이라는 더미 텍스트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는 보통 텍스트나 타이포그래피 분야에서 그냥 자동으로 채우는 텍스트를 의미를 해요. 그냥 문장의 구성이나 배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제적인 텍스트 없이도 어느 정도 레이아웃을 보기 위해서 그냥 제공하는 텍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붙여 넣을게요. 예. 지금 일단 붙여 놓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프리티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었죠.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index.html을 크롬으로 가져와서 실행을 한번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깔려 있죠. 자, 우리가 이 텍스트들을 이쁘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폰트와 관련된 CSS를 찾아볼 겁니다. 자, 일단 얘네들을 div를 하나 묶어줄게요. div. 자, 제가 div는 한 줄에 하나씩 들어간다고 했죠. 이제 얘네들도 똑같이 한 줄에 하나씩, 지금은 줄바꿈이 프리티어라는 자동 텍스트 변환 툴을 통해서 이제 한 줄로 다 처리되었지만, 이렇게 div로 바꿔지면 div가 열리고 닫히고 그 사이에 이 더미 텍스트들이 들어가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합니다. 네, 지금 줄바꿈은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이쁘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박스들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먹여줄게요. 텍스트 박스. 자, 복사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저장을 하고, 자, style.css에서 텍스트 박스를 한번 정의를 해줄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index.html과 css, reset css와 style css를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파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을 참고하고 싶으시면 기본 강의를 한번 더 들어보세요. reset.css와 관련된 프로젝트 유튜브 영상에 아마 관련된 파일이 있을 겁니다. 자, 텍스트 박스로 하고, 자, 먼저 텍스트에 관련된 속성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주석으로 해서 정리를 할 건데, 폰트 사이즈, 자, 14픽셀. 원래 기본 디폴트가 14픽셀이에요. 16, 17, 18픽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픽셀 단위로, 익숙한 단위죠. 픽셀 단위로 요 폰트들의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12픽셀로 줄여볼게요. 12픽셀로 줄이고 새로 고침을 합니다. 기본이 14픽셀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줄어들겠죠? 자,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쓰는 요 파일들은 모두 다 일러스트레이터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자, 라인 하이트. 라인 하이트는 뭘까요? 라인 하이트는 행간입니다. 행간. 행간 또한 픽셀로 처리가 가능해요. 라인 하이트 행간. 지금이 한 18픽셀로 맞춰볼게요. 라인 하이트 18픽셀 맞추면, 자, 폰트가 이제 요 글자들의 간격이 좀 더 늘어나죠. 좀 더 여백이 생김으로써 가독성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요 폰트 사이즈는 살짝 느리고 16픽셀로 하고 라인 하이트는 18픽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글자 크기가 늘어나는데 행간이 그대로라서 지금 다시 가독성이 좀 떨어져 보이죠? 요것들을 다시 한 24픽셀 정도로 합니다. 자, 다시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폰트 웨이트라는 게 있어요. 폰트 웨이트는 글자에 대한 굵기입니다. 우리가 뭐 이제 폰트 웨이트에서 예를 들면 레귤러도 있고 볼드도 있고 라이트도 있고 씬도 있고 엑스트라 볼드도 있고 뭐 블랙도 있고 이러잖아요. 요것들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볼드라고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볼드라고 적용을 시키면 자, 기본적으로 당연히 레귤러겠죠. 레귤러를 볼드로 바꿔줍니다. 자, 글자가 굵어졌죠. 그러면 여기 반대로 자, 라이터라고 지금 자동 완성이 되었죠. 요거를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더 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숫자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100 단위로 끊어지는데 500 여기서 한번 바로 해볼게요. 500 400 600 700 800 900 요런 식으로 우리가 씬부터 블랙까지 보통 숫자로 100 100 100 단위로 끊어서 표현하는데 이제 요런 식으로 숫자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둘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일단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500 정도로 한번 맞춰볼게요. 500으로 맞추고 자,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글씨에 관련된 색깔 컬러는 지금은 당연히 디폴트는 블랙이겠죠. 블랙이지만 조금 더 시각적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333 정도로 바꿔볼게요. 약간 옅은 검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차이가 보이시나요? 검정, 약간 옅은 검정. 요런 식으로 아마 요 화면은 제대로 보일지 모르는데 요런 색상 하나만으로 눈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어가지고 저는 보통 생 블랙을 쓴다기보다는 살짝 톤업을 한 블랙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워드 스페이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워드 스페이싱 뭘까요? 자, 단어와 스페이싱 공간이죠. 이게 뭐냐면 단어와 단어 사이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저는 10픽셀로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단어와 단어 사이 공간이 늘어나죠. 그러면 워드가 있으면 행간도 있겠죠. 행간 2픽셀. 자, 그럼 행간도 늘어났어요. 여기서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2픽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워드 브레이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워드 브레이크. 자, 요거를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좋아요. 단어를 끊어주는 방식이죠. 워드 브레이크. 브레이크 올 하면 이제 중간에 0단어가 중간에 끊기더라도 단어별로 끊어주는 게 아니라 보면 여기 로렘 LOREM인데 바로 M에서 끊어버렸죠. 브레이크 올 하면 그런 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줄바꿈을 해주고 keep all을 하면 무조건 그 띄어쓰기 기준으로 단어를 유지시켜줍니다. 자, 워드 브레이크 keep all을 해줍니다. 자, 텍스트 인덴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텍스트 인덴트라는 건 네, 이제 글이 처음 시작할 때 들여쓰기예요. 들여쓰기. 우리가 보통 한글이나 논문이나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면 이제 우리가 옛날에 원고지에서 글쓰기 할 때도 맨 첫 칸은 들여쓰잖아요.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기준 얼마나 들여쓰기를 할 것인가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 인덴트 10픽셀 보면 여기 첫 번째 이 각 문단의 첫 번째가 살짝 띄어진 거 보이죠? 요거를 좀 더 띄어보면 요런 식으로 티나게 띄어볼 수 있습니다. 50픽셀 저는 크게 한번 큼지막하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나의 텍스트 박스에 대해서 공간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단락과 단락 사이가 너무 붙어 있죠. 요것도 한번 띄워볼게요. 요것도 간단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건데 마진 바텀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마진이라는 건 외부 여백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마진 바텀 20픽셀. 자, 세로 고침을 하면 요렇게 단락이 띄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엘리먼트 도구에서
컨텐츠 영역 마진 20픽셀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 텍스트를 계속 봐야 돼요. 가독성이 무엇인가? 지금은 너무 텍스트가 좌우로 길죠? 자, 요거를 그러면 위드를 한번 제한해 줄게요. 가로를 제한을 해주면 조금 더 한눈에 들어오도록 읽을 수 있겠죠? 자, 위드 가로 600픽셀 제한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한눈에 읽히도록 나오죠? 근데 너무 왼쪽에 붙어 있어요. 왼쪽에 붙어 있으니까 요 왼쪽 여백을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진을 다시 줍니다.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이런 식으로 마진이 외부 여백이라고 했으니까 왼쪽 외부 여백은 자동으로 맞춰주세요. 오른쪽 외부 여백은 자동으로 맞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가운데 정렬이 됐어요. 조금 더 읽기가 편해졌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텍스트 얼라인은 말 그대로 텍스트 정렬입니다. 텍스트 얼라인 센터라고 정의를 하면 가운데 정렬이 되죠. 여기 한번 개발자 도구에서 바꿔볼게요. 라이트라고 하면 우측 정렬이 됩니다. 이제 레프트 하면 원래 디폴트 값이 좌측 정렬이고, 자, 요런 식으로 좀 이것저것 많이 잡다하게 한번 써왔어요. 아마 여기서 좀 실력 있는 디자이너라면 이런 워드 스페이싱이라든지 자간이나 이제 행간 요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바꿔가면서 이 텍스트 자체를 이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금 원래 했던 거와 요 CSS가 적용된 것과 이제 안 된 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요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이 CSS를 한번 지워볼게요. 요 CSS를 지워버리고 저장을 합니다. 여기 텍스트 박스 클래스에는 아무런 스타일도 담겨 있지 않죠? 요거를 새로 고침하면 자, 요런 식으로 나오죠. 요렇게 그냥 쭉 배열되어 있던 텍스트를 이제 여기서 몇 가지 CSS들을 추가한 것만으로 충분히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디자이너가 손을 대야 이제 가치가 좀 더 있어지는 거라서 디자이너 분들 중에 코딩하는 분들은 이거를 반드시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는 기본 폰트를 사용했는데 웹 폰트도 사용 안 하면 섭섭하죠. 웹 폰트 사용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자, 구글 폰트라는 게 있어요. 구글 폰트에서는 이제 모든 종류의 웹 폰트를 지원합니다. 뭐 모든 종류라기에는 뭐 저작권으로 문제가 없는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자, 예를 들면 저는 영어니까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노트산스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노트산스 코리안 바로 나와 있네요. 요거를 클릭을 하고 쭉 스크롤을 내려보면 지금 여기 보면 샘플 이제 텍스트 나와 있죠. 쭉쭉 있고 보면 여기 스타일스에서 뭐 기본적인 텍스트들도 있고 쳐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쳐볼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Select this style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이제 오른쪽에 뭔가 링크 임포트라는 게 뜨죠. 일단 저는 얘를 다 선택을 해볼게요. 이거는 폰트 패밀리 중 이제 서체들 중에서 이제 얘네들의 웨이트, 굵기에 관련된 거를 뭘 선택할지, 웹 폰트로 가져올지를 선택하는 건데, 자, 요거를 일단 그냥 다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use on the web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링크 말고 여기 임포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임포트를 보면 여기 스타일 태그 안에 있죠. 스타일 태그 안에 import URL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요거를 적어 달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 요거를 요 위아래 스타일은 빼고 여기 가운데 골뱅이부터 시작하는 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요거를 style.cs 메뉴에다 넣는 편이에요. 정리가 좀 간편하게. 자, 이게 뭐냐면 임포트라는 게 불러오다는 거죠. URL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터넷 주소고, 한마디로 HTTP 이건 인터넷 주소. 이제 구글 API에서 제공하는 노토산스 패밀리의 폰트 중 이제 웨이트 100, 300, 400, 500, 700, 900을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불러왔으면 여기 밑에 사용 경보부터 있죠. 폰트 패밀리, 노토산스 KR, 산세레프. 자,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자, 이대로 한번 세로 고침을 해볼게요. 폰트 사이즈가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노토산스 패밀리를 간단히 적용할 수 있고, 여기서 충분히 다른 폰트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걸 한번 적용해 볼까요? 조금 재밌어 보이는 폰트가 있으면 좋은데, 자, 조금 더 특징적인 폰트죠. 이건 베바스 뉴라는 폰트인데, 자, 얘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쭉 내렸는데 얘는 하나의 스타일밖에 없네요. Select this style. 여기서 지금 임포트를 통해서 지금 노토산스와 같이 있는데, 일단 얘도 노토산스를 리무브 해버리고 베바스 뉴라는 스타일을 한번 가져가고 있습니다. URL, import URL, 베바스 뉴. 지금은 폰트 패밀리가 하나밖에 없죠.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이것도 상단에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폰트 패밀리라는 거를 또 바꿔줄 거예요. 사용 용법이 밑에 있죠. 폰트 패밀리, 베바스 뉴, 컬시브.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 있는 노토산스 지워주고 다시 저장을 해줍니다. 자, 어떻게 하면 바뀔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바뀌었죠? 네, 요런 식으로 웹 폰트는 구글 폰트를 통해서 먼저 적용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되게 간단하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립니다. 뭐 폰트 파일을 다운받거나 그렇게 귀찮은 게 없고요. 뭐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요런 라이센스 같은 거를 확인하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